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회대기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제22대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당선된 라이온 캠텍 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희원 회장인데요. 박희원 회장 어떤 분입니까? 상공회의소 22대 회장 박희원, 1949년생이고 66세입니다.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면서 라이온 캠텍 대표이사를 보고 있죠. 그리고 대전 충남 경영자 총연합회장과 중소기업 교류연합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회장 출마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회장을 본인은 3년만 단임제로 실현하겠다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또 대전경제 활성화와 각 경제단체와 소통을 좀 하겠다. 또 국가 경쟁력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 지역 글로벌 인재 육성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이분의 토론회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10번 넘어지면 11번을 일어나라. 또 뜨거운 열정만이 살 길이다 하는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공회의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상공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상공인들 참여율은 40%인데 대전 상공인들의 참여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장님께서는 회원들의 소통 부족한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많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대전을 떠나는 벤처기업 우리 대전에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실패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때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했답니다. 자, 우리 박희원 회장, 이 당선 때부터 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우리 송 국장님, 네. 일선의 취재 현장을 다니면서 얘기 많이 듣죠. 예. 이분이 이제 기존의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하면은 거의가 대전고등학교 출신자들이 거의 뭐 독차지할 정도로 이어져 왔는데 유일하게 비대고를 나오신 분이 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분이 그럼 뭐 학력이 뭐 높은 것도 아니고 자주 선거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그 당선 초기에 뭐 소감도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켜볼 때는 글로벌 인재를 위해서 해외 탐방을 지원한다든지 또 대전시와 경제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당선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혁 드라이브로.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 3월이죠. 네. 지난 3월 11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 회장을 하시던 손종현 회장님하고 2월달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선거 한 달 남겨놓고 우리 박희원 지금 회장께서 그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한 달 정도를 그 선거 운동이라는 운동이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42라는 숫자랑 아주 이 양반이 그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예, 그 라이온 캠텍이라는 회사를 1973년도에 25살 나이 때 설립을 했습니다. 42년 됐네요. 네, 42년 됐고요. 그렇게 하고 상공회의소가 그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게 당선이 되면은 연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2번씩. 예. 연임을 계속 했는데 그게 42년 만에 깨진 겁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손종현 회장님께서 재선 연임을 못 하시고 네. 이렇게 남았죠. 그래서
상공회의소 측에서 볼 때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 결국 안정을 위한 연임이냐 개혁과 변화냐를 놓고 났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팽팽했습니다. 88명의 회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네. 한 표 두 표 차이로 갈라질 것이다라는 그렇죠. 몇 표 차이로. 예, 그 정도로까지 얘기됐는데 웬일로 이렇게 뚜껑을 까보니 이게 57대 51대 37로 됐죠. 예. 큰 표 차이가 큰 표죠. 났죠. 예. 뭔가 표현은 못하지만 아까 대구도 안 나오시고 지역에 큰 적이 없었는데라고 해서 그 양반은 뼛속까지 경제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옆에서 고생을 해보고 같이 움직이는 걸 봐왔던 분들한테 그 표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6개월이 넘었는데 일단 상임부회장을 안 두겠다. 내 임기 때는 물론 상임부회장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몇십 년 당연히 해왔는데 본인 때는 상임부회장이 할 역할일지라도 본인이 좀 더 움직이면 되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임금이라든가 상황을 우리 사회화하느라고 우리 경제인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1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단임제죠. 네. 나는 단임하겠다. 이제까지 42년에 해왔던 연임 관행을 깨는 이유가 나 또한 단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많은 표를 획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걱정이 진짜 3년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 회원사가 이제 88개에서 좀 더 늘어났습니다. 국가만을 좀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해서? 예, 107개에서 근 90% 이상이 다시 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나오면은 내 공약을 지키실지 아니면 그래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 내가 공약한 거니까 지키겠다라고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80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으네요. 네? 나가고 싶으면 그 당원의 뜻입니다라고 하듯이 우리 회원사들의 뜻입니다 할 수도 있지만 회원사 지금 107개로 늘어났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107개의 의견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드리 지금 이게 상공회에서 이전에 상공회에서 회장이라 하면 대전에 그래도 내노라는 단체장으로서의 역할 맞죠. 그러니까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원사들의 회비를 걷어서 장으로서의 역할 내지는 관과 연계하는 어떤 이런 중간다리 역할 대표자 역할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 그 회원사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뭐 이런 먹을 것이 솔직히 있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회원사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상위를 그렇게 뭐 내가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이 정도 생각하는 건 내가 들어가봤자 뭐 별 혜택도 없고 뭐 또 없다고 하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때 회비도 좀 세요. 비싸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에 비해서 뭐 내고 예. 그리고 회비만 내고 뭐하냐 해서 탈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희원 회장님이 자기 목소리를 이제 드디어 이제 내는 거예요. 이제 개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개혁이 아니라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든가 지역사회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든가 지금 그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은 모두 본인들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근데 그동안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위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하시는 것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한 300개, 1000개 정도 된다 할지라도 1000개 회사에서 다시 우리 회장님 하십시오 해도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정도로 일궈 놓았으면 그 다음 회장은 지금 회장보다 더 월등히 나은 분이 분명히 이 정도의 일을 해놓으면 그 결과로서는 다음에는 우리 박희원 회장보다 더 뛰어난 회장이 나타나서 더 나은 진짜 대한민국에 선도하는 상공회의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의장님은 뭐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네, 저는 그 운영이지만 이것이 이번에 개혁과 변화를 가지고 한 것은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못해왔기 때문에 박희원 회장께서 이번에는 뭔가 좀 바꿔보자. 작지만은 바꿔보자. 그리고 원래대로 지금 원래대로 한번 상공회의소가 가는 방향을 한번 설정해서 가보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번 쓰러졌죠. 쓰러졌다 일어났다. 지난해에는 공장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공장을 싹 쓸어버리고 기계까지 다 타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계를 다른 기계를 놓으면서 레이아웃을 다시 바꿔가면서 다시 생산량이 더 2배로 늘어나고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좋은 기계를 바꾸면서 지금 현재 그 주문이 중국서부터 외국서부터 들어오는 주문량이 2배로 늘어났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가는 새로운 생각을 바꿀 때 어떤 것이 다른 게 또 더 좋은 게 온다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이 바깥으로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를 잡아주겠다. 또 글로벌 인재를 만들 때 인재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줄 거냐, 또 어떻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는 걸 이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는 그런 생각, 또 아주 뜨거운 열정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은 이번에 상공회의소 물론 3년만 하신다고 그러지만은 다른 분들이 아마 더 하라고 추천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해서 우리 송 국장님 지금 지역 경제계 화합과 단합 소통을 지금 위해서 굉장히 뛰고 있거든요. 그 산물이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중소기업 융합 대전 세종 충남 연합회 대전 충남 경영자 총협회 제가 뭐 읽어봐야 되겠네요.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 대덕 산업단지 관리공단, 대전 산업단지협회, 대전 세종 충남 여성 벤처협회, 뭐 다 여러 개 한 10개 경제 단체를 모아서 대전 상공회의소와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요, 대전 세종 충남 경제단체 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이분이 해서 그 협의회 취지에 맞게 대덕 특구법 개정 같은 거를 대정부 건의도 하고 또 기업인들 교류를 위해서 CEO 한마음 산행도 성공적으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분이 결코 이 허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개혁 드라이브가. 예, 그 개혁 드라이브 지금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상공회의소가 해야 될 일이었었는데 그간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박희원 회장님이 하니까 개혁으로 보인다. 새롭게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상공회의소에서 해줬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박희원 회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전 충남 경영자 총연맹 회장도 맡고 그랬지만 이업종 교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업종 다른 업종. 그러니까 보통 이노폴리스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업종이나 상황끼리 만나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분은 대전 충남 이업종 교류회 회장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경제인이고 사업을 한다라는 큰 맥락에서 보면은 다른 업종하고도 다 이렇게 교류가 됐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전체적으로 묶어져 있는 모든 기업들을 하나하나 묶기는 어려우니까 그 기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려고 하는 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괜찮은 발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한 찬사를 하시네요. 아니 저도 이분은 우리 박 회장님한테 또 하나 바랄 게 있다면 우리 박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관에서 못하는 이게 이 청년 실업 극복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출산율 이런 우리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박 회장님 같은 분들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저기가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실천자의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 언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지금 이 업종 간의 교류라든가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 청년 실업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걔네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며 나중에 장래 미래까지도 우리 대전의 상이나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니네들이 이렇게 우리를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얘기죠. 기업을 괜찮은 이 중소기업에 와도 니네가 앞으로 장래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서로 결의를 하고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지금 어떤 이런 그 회장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고 아마 이 회장님은 아마 또 다른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우리 박희원 회장하고 이제 이렇게 저녁을 한번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술도 그 연세에 66세이신데 저보다도 훨씬 세고 또 먹어도 뭐 화통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그러니까 뭐 뒤로 뭐 숨기고 뭐 감추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없고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자기가 정석대로 원칙대로 그 정직하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대전 상공에서 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못해 왔던가 뭐 이런 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뭐 혹시 개인적으로 뭐 잘 아세요?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물론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회장이 되시고 하다 보니까 뭐 선거 치를 때 그 회비를 대납을 했다라든가 그 루머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선물 공세를 했다라든가 근데 그때 떳떳하게 밝히신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회비 대납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으라는 유혹도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인으로서 더군다나 선출직을 나오면서 작은 돈이라도 돈을 쓰면서 하는 선거가 요만큼이라도 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흠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 되겠다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부리세요 제가 봐도. 네, 그 루머를 나름대로 상세를 하셨고 선물 문제도 보니까 주방용품 이렇게 좀 그 답례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다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장에서 회사 자체에서 손님들이 너 내 방 하시거나 하면은 기념품으로 만들어 놓은 반대품 같은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스텐으로 해서 그 냄비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괜찮아 보였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예전에 선물 받은 사람은 돈으로 따져도 한 10만 원은 되겠는데 생각했던데 알고 보니 이게 18,000원인가로 밝혀진 바람에 그 전에 받은 사람이 한 10만 원어치 고마워했던 거를 18,000원어치밖에 고마워 안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다 의혹은 의혹으로 이제 다 밝혀졌고 그렇죠. 네, 상황을 해서 이제 문제없게 지금 5개월 넘게 6개월째 씩씩하게 가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씩씩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18,000원짜리 스텐 냄비. 아니 그렇게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만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18,000원 했으면 10만 원 플러스 18,000원 11만 8천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마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인사님. 자, 우리 박희원 회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대전 상공회의소를 이끌면서 도구가 많으신데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더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